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바른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손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에 해당됐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테마주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재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바 있었고, 오늘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바른손 같은 경우는 무조건 3배 정도 먹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가 월초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 이제 쌍바닥 잡고 턴어라운드를 이어가는 구간, 또 22평 라인, 하단 크로스 받고 하단 지지 받고 62평 라인까지도 지금 크로스가 나오면서 단기 바닥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관련해가지고 뭐 여전히 역별 저항대와 또 음구름대가 지금 포진되어 있지만 관련된 이슈 체크해보고 대응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바른손입니다. 시가총액 900억을 기록 중인 기업이고, 바른손은 원래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또 화장품 유통, 영화 제작 등의 다양한 사업 등을 영위 중이며, 작년에 특히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화제가 좀 됐었던 VR 컨텐츠 등의 사업도 영위 중인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막 나와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테마 이슈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바른손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실적도 대놓고 막 나와 있진 않은데 분기도 마이너스가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곤 있네요. 그래도 20년도에 이제 흑자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지는 않고, 뭐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봤을 때도 자산이 월등히 또 많고 그렇게 문제되고 있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16%니까 굉장히 양호하네요. 자, 바른손만 보긴 좀 아까우니까 바른손 ENA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바른손 ENA도 같은 기업이고 영화, 드라마, 또 영상 콘텐츠 등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그래서 영화, 비디오물 등의 사업을 더 많이 영위 중인 기업이죠.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실적도 보게 되면은 뭐 비슷하네요, 그죠?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고 테마주적인 성격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부채는 28%니까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바른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른손은 장기적 관점에서 무조건 매수를 한번 노려주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테마주기 때문이에요. 바른손은 이 문재인 계열 친문, 또 친노였죠. 친노무현계, 친노, 친문, 여기 계열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탕을 해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라는 건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당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유용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대선 테마 때는 관련 대장주들이 급등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죠?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 올해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되게 되면서 그 테마가 좀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자, 20년도 초에 1600원대까지 기록했던 주가가 7500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라고 해도 5배 갑니다. 즉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야 더 가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도 그러지 않는다고 쳐도 또 이만큼 갑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냐면 이 세력들은 이걸로 계속 돈을 벌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벌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이 친문, 친노무현계에서 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됐다. 그래가지고 친노무현계, 친문재인계에서 좀 더 지원을 받는다. 안 갈까요? 갑니다. 특히 더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날짜를 좀 보시면 돼요. 그 대선 테마주는 날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 5월이었습니다. 17년 5월이면 이때예요. 이때. 근데 이때 주가 어떻게 됐죠? 이미 다 밀려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주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자, 5년이 있으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당선된 기간 1년차, 이때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2년차 바닥을 짚습니다. 3년차 조금씩 움직이다가 4년차에 꼭지를 찍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2년차, 4년차 이 주기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2년차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4년차쯤에 매도를 하면 가장 높은 가격대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상승폭이 얼만큼이었었냐면 2005년 같은 경우는 800% 올랐었고요. 2005년 넘어서 이제 2010년 이때인가? 하여간 뭐 300% 넘게 또 올랐고, 이때도 뭐 1000% 올랐고, 이때도 600% 올랐고, 최근 같은 경우도 300% 가까이 올랐었어요. 이거를 기간을 제가 자세히 보기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 19대 대통령 선거는 17년 5월이었는데 주가가 17년 5월이 아닌 16년도 중순 넘어서 고가를 쳤죠. 거의 15,000대를 형성했던 이때가 16년도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앞섰죠. 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었어요. 3월 9일이었는데 주가가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12월 달에. 그죠?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정도, 적어도 반년 정도를 거의 앞서간 거죠. 굉장히 좀 좋은 거라 무조건 먹고 가거든요. 18대 대통령 선거에는 당선이 안 됐지만 12년 12월 달이었어요. 12년도 12월 달. 이때죠. 1년 전에 이미 고가를 쳤죠. 그죠? 그러면 또 다음 17대. 17대 대통령 선거가 2007년 12월 19일이었어요.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붙었던 후보가 정동영 후보였고 친문재인 노무현계가 아니었습니다. 맞나? 네, 근데 하여간 2007년 12월이었어요. 2007년 12월. 12월이었고 주가는 1년 전에 이미 고점을 좀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후에 또 찍었는데 하여간 대통령 선거가 없다라고 해도 그 해당 대통령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바닥권에서만 이제 매수가 되면 결국 이만큼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 물론 관련 대통령인 게 중요한 거는 같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관련 없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친문 친노계였지만 일찍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어느 정도는 먹고 간다 라는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이만큼이 오른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당 후보 관련주 하나 사고 야당 후보 관련주 하나를 샀는데 여당 후보 관련주 하나는 2배가 올랐어요. 근데 야당 후보 관련주가 예를 들어 10배가 올랐어요. 그럼 반반 해도 쌤쌤 치면 5배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버는 이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대략 임기 1년차에서 2년차 정도의 바닥을 찍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또 이때 해가지고 임기 1년차 2년차에 바닥을 찍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까지 맞물려가지고 특히나 바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고 바른손이 아니라 바른손 ENA로 봐야 좀 더 바른손이 정확하네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손과 바른손 ENA 모두 같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2년 내지 3년 놓고 봤을 때 한 차례도 폭등하지 않았던 때는 없기 때문에 2배라도 올라갔었죠. 결국에는 이것만 보고 가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